러시아의 드론은 멀리까지 느리게 날아가며 위험하고 우크라이나가 격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F-16 등 미사일 파괴에 쓰는 공군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이 조종사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드론을 순식간에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놀라운 일을 해낸 장면을 보고 이 사격이 왜 더 어려웠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격추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월 8일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고 몇 초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의 계란이 드론 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모습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에 포착됩니다.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드론은 목표물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드론이 불길에 휩싸여 폭발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사람은 폭발의 규모에 놀라 잠시 움찔합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하늘로 돌려 피해 원인을 포착합니다. 드론 조각이 땅으로 떨어질 때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가 날아갑니다. 영상 공개 후 공격의 세부 정보가 추가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The Aviationist는 이 드론이 이란 샤히드 136 기반 러시아 계란이 임을 확인한 여러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는 러시아가 장거리 전략에 사용한 드론입니다. 러시아는 1월 26,0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16의 경우 우크라이나 제107 독립 항공여단 소속 대원이 조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에선 모든 것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러시아 가란이 격추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F-16 전투기는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이 낼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엄청난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키우 포스트가 지적했듯이 처음부터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방금 카메라에 포착된 것과 같은 교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F-16 한 대와 가라니 한 대가 맞붙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16은 고도에서 마하 2의 최대 속도, 즉 시속 약 1500마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인 F-16은 러시아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로도 위험한 일이라 최고 속도보다는 느리게 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F-16, 이 러시아 드론에 접근하려고 수백 마일 속도로 음속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란이는 순항 속도가 약 180km, 즉 약 시속 101마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장하는 제트 엔진 버전의 드론도 있는데 이 드론은 시속 800km, 즉 약 500마일에 조금 못 미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촬영된 드론이 이런 변종 중 하나였다면 이 속도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고도에서는 관찰자 머리 위를 빠르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럼 영상의 계란이가 느린 버전 중 하나였다고 해봅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계란이보다 약 20배 빠른 기체로 해당 드론을 격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올림픽 단거리 선수를 눈 가리고 뒤로 달리는 사람과 경쟁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M9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고가 미사일을 쏠 수 있었지만 해당 미사일은 버전에 따라 최대 40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대략 2만에서 5만 달러 정도에 만드는 드론을 격추하는 데는 이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고 그 무기가 왜 더 위험했는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의 올림픽 선수와 눈 가리개를 한 역주자 비유에 새로운 반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올림픽 선수는 바로 앞에 역주자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역주자를 부딪히지 않고 제압하는 것이며 빠르게 달리며 가진 무기는 총뿐입니다. 이것은 영상에서 본 것과 유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드론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거나 사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오발이나 계산 실수로 큰 재앙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드론보다 2배 큰 계란이의 폭발이 F-16 조종사를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그 조종사는 첫 시도에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선택한 무기가 그 임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 전문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F-16의 M61 벌컨 기관포를 사용해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 무기는 결코 나쁜 무기가 아닙니다. 분당 6,000발의 20mm 탄환을 쏠 수 있어서
샤이드 타입 드론을 박살내기에 충분합니다. 탄환이 목표에 명중하기만 하면 되지만 명중시키는 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총을 사용하는 것이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지만 조종사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을 최대한 빨리 격추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워 히스토리 온라인에 따르면 이 기관포의 유효 사거리는 600m, 즉 약 2000피트 미만에 불과합니다. 즉 마하 2로 비행하는 F-16 이 러시아 드론에 접근해야 기관포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까지 접근하면 F-16은 초당 2200피트의 속도로 비행하게 되며 이는 1초도 안 되어 그 거리를 순식간에 지나쳐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최고 속도로 비행할 때 반가세를 당겨 러시아 드론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마하 1로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F-16 이 드론과 충돌할 위험이 생기기 전에 완벽하게 정확한 사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2초 도체 되지 않습니다. 초당 100발을 쏠 수 있는 기관포가 있다고 해도 그 탄환들이 제때 목표에 명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공대공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공한다면 매우 효과적이지만 실수가 발생하면 항공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까지도 순식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이 우리가 방금 본 것과 같은 격추를 해내기 위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그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담긴 기묘한 아이러니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아이러니와 관련해 감수한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F-16 이 미사일이나 다른 항공기와 같은 전통적인 위협을 상대할 때 전투기로서 매우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드론을 상대로 사용할 때는 이 전투기가 위험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초음속 속도는 F-16이 요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빠른 항공기나 미사일을 쫓기 위해 설계됐지 드론 대응용은 아닙니다. F-16 이 특정 무기와 속도를 맞추면 공중 충돌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 중 F-16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3대가 추락했으며 최근에는 M61 기관포로 공중 표적을 공격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군사 전문가 웨스 오도넬은 F-16 이 순항 미사일이나 접근 중인 드론을 격추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F-16 전투기는 4표적 중 3개를 격추했지만 기내 비상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전투기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조종한 뒤 제때 탈출에 성공했고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현재로선 조종사가 M61로 격추하려던 표적 중 F-16에 명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을 상대하느라 조종사가 심하게 기동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2월 임무를 수행한 F-16 조종사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이런 행동이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했고 그 위험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져 이번 임무의 극적인 마무리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일요일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러시아 드론을 추격하며 추가로 걱정할 일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9K333 베르베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갈아 드론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온전한 드론이 착륙하면서 발견되었는데 이 드론에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계란이 상단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는 소련 시대 R-60 저고에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드론 요격이나 미사일, 항공기 공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란이 드론에 이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달렸는지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격추한 드론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도 드론 하부만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이 개조된 장거리 드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소한 일부 계란이 드론은 이제 접근하는 F-16 전투기에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에 위험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특별한 조종사들을 보유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조종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첫 전투기 도착 전부터 조종사들을 F-16 훈련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포스뉴스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이 영국 왕립공군과 함께 훈련을 받았으며 영국 왕립공군 프로그램을 마친 후 추가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6명의 조종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더 많은 인원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F-16 조종법을 배우며 2가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소련 시절 러시아 항공기를 조종하며 경력을 쌓은 뒤 F-16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 영어를 배우고 또 다른 10명의 조종사들은 어학 과정을 마쳤지만
영국에 남아 전투 훈련을 계속하고 원심 불리기 훈련과 항공의학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이 첫 번째 훈련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놀라운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 영국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리처드 나이튼경 공군 참모총장, 현재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루프트바페와 싸웠던 뛰어난 조종사들을 일컫는 더 퓨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리처드 나이트는 여러분을 영국에서 맞이하고 훈련시킬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열정, 동기, 전문성, 용기, 사명에 대한 집중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처음부터 F-16에 적합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첫 F-16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후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단순히 적용하는 것 이상을 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고 혁신을 이뤄냅니다. 그들은 F-16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 번 운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은 짧은 시간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그달에 우크라이나의 한 조종사는 단 한 번의 임무에서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6기를 격추시키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F-16 전투기는 2024년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는 지난 50년간 누군가가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했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서방 전투기를 얻기 전까지 말입니다. 미 공군 출신 존 베너블은 이것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서방식 훈련과 냉전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행 스타일을 만들고 있으며 서방이 오히려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낮게 비행하다가 탄약을 투하하거나 다른 항공기를 격추시켜야 할 때만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 말이죠. 베너블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그 능력을 익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항공기를 잃게 되고 지면과의 충돌로 인해 많은 조종사들도 잃게 됩니다. 이것들은 냉전 시대의 전술로 베너블이 말했듯 우크라이나는 이미 숙달했습니다. 그는 미국도 1990년대에 포기한 이 전략들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1년 만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됐습니다. F-16 활용에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베너블 발언 1년 후 우크라이나는 F-16으로 더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까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최전선에서 나토 매뉴얼을 대부분 버렸습니다. 한 조종사는 훈련 후 집에 돌아오니 현실을 마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배운 전술은 우리가 치르는 전쟁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전술이 파트너들의 과거 전쟁을 기반으로 했고 이번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나토 매뉴얼이 수적 우위와 기술로 제공권 장악에만 집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술력은 있지만 러시아처럼 수적 우위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다시 적응하며 미국 공군 플랫폼에 대해 배운 것을 제고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어떻게 파괴할지, 드론을 어떻게 격추할지, 방공망에 의해 격추될 위험 없이 접전 지역 근처에서 러시아와 어떻게 싸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서방에서 받은 훈련은 그들의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 기초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 그 영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월부터 인터넷에 퍼진 그 영상은 언뜻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F-16 전투기에 격추되는 장면입니다. 당연하죠. F-16 전투기가 드론보다 훨씬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상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왜 특별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 속도로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저런 사격을 성공시키는 능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사격을 위해 저공 비행을 해야 했던 우크라이나 조종사도 마찬가지로 대단하죠. 조종사는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 무사히 상황을 넘겼습니다. 피해 없이 러시아 드론을 또 하나 격추한 걸 보면 영상의 사격 장면이 평범하지 않다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충격적인 점은 우크라이나가 F-16을 받은 직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F-16 도입 후 우크라이나 F-16이 샤이드-5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영상만큼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사건을 촬영하던 사람이 겨우 상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16은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F-16이 날아가고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이 먼지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F-16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적의 목에 가시가 된 셈입니다. 올해 초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순항 미사일과
드론 1000건 격추를 주장했으나 대부분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했다면 수백만 달러의 탄약이 소모됐을 겁니다. 그래서 M61이 최적의 무기입니다. 2월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전에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항공 전력 격추를 예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며 2월 한 조종사가 이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1년 넘게 해오던 일을 촬영한 드문 장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000회의 공중 격추에 1년 남짓 걸렸으며 2026년 말까지 2000회의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전투기와 조종사가 러시아에 맞선 방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F-16을 방어용으로만 쓴다고 믿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전투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미르나라들을 공격하던 러시아군을 함정에 유인한 후 치밀한 방역으로 F-16 전투기를 투입해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르나라드에서 지옥을 언리시한 과정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 활용 사례를 다루는 The Military Show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